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입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떡볶이 프랜차이즈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최소 한 곳 정도의 떡볶이는 구입해서 먹어보셨겠죠. 근데 지금의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생기기 전에 이미 프랜차이즈 형태로 떡볶이를 판매하던 곳이 있습니다. 2000년쯤 IMF가 터진 다음 폭발적으로 늘어난 천원 김밥 매장인데요. 김밥 한 줄에 1000원이라는 매력적인 가격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당시에는 이름이 똑같거나 비슷한 가짜 매장도 엄청 많았어요. 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최소 한 번쯤은 가봤을 만한 김밥 천국입니다. 이 김밥 천국은 한때 한 동네에 2개 내지는 3개의 매장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았는데요. 근 5년 정도 사이에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더 이상 1000원 김밥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서 김밥 천국만의 메리트를 잃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몇몇 김밥 천국 매장은 아직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죠. 그 이유는 이 김밥 천국은 더 이상 프랜차이즈 상표명이 아니라 식당 종류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밥 천국이라는 간판을 보고 식당에 들어가 보시면 인스턴트 라면부터 돈가스나 덮밥, 파게티까지 메뉴 종류만 수십 개에 달하죠. 김밥 천국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같이 뚜렷한 특징 없이 다양한 음식을 파는 것이 특징인 식당으로 자리 잡았어요. 웬만한 분들은 김밥 천국에서 뭐라도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해볼 김밥 천국 스타일의 떡볶이는 지금까지 제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떡볶이와 많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채널에서 요즘 유행하는 대로 고춧가루가 베이스인 떡볶이를 만들었었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대중적으로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떡볶이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김밥 천국의 떡볶이는 보통 전통적인 레시피인 고추장 베이스인데요. 사실 20대 이상의 분들은 이 고추장 떡볶이를 더 많이 먹어봤을 거기 때문에 훨씬 익숙한 맛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고추장이 베이스인 레시피로 이 김밥 천국 떡볶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누구의 인생 떡볶이다 라는 워딩으로 수많은 떡볶이들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인생 떡볶이들도 사실 옛날식 포장마차 떡볶이나 학교 앞 떡볶이 맛을 재현한 레시피들이 대부분이죠. 제 생각인데요. 언젠가 이 고추장 베이스 떡볶이도 인생 떡볶이라며 역주행할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거창하게 말했지만 오늘 떡볶이에 사용되는 재료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우선 양배추를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대강 썰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도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대파향을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넣을수록 좋아요. 이제 사과고댕을 무심한 듯 또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이런 떡볶이를 할 때는 비싸지 않은 오뎅이 좋습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오뎅은 오뎅의 향이 부족하기 때문에 떡볶이 양념에 오뎅 향이 스며들지 못해요. 이제 물 500ml를 팬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추장 1테이블스푼, 간장 1테이블스푼, 설탕 1.5테이블스푼, 소금 2티스푼, 고춧가루 1테이블스푼, 미원 1티스푼을 넣고 고추장이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풀어줍니다. 이제 썰어둔 양배추와 대파를 넣고 끓여줍니다. 떡볶이 국물이 끓어오르면 오뎅을 넣습니다. 오뎅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넣으면 쉽게 퍼지게 돼요. 이제 떡볶이 떡을 넣고 다시 한번 끓여줍니다. 오늘 저는 밀가루 떡을 사용했어요. 쌀떡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적은 양을 넣어서 잘 안 보이지만 참기름 0.5티스푼을 넣어주고 삶아뒀던 계란을 넣습니다. 그리고 떡이 국물을 흡수해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이제 거의 완성 단계예요. 이제 미리 삶아둔 쫄면을 넣고 한 번 더 끓여줍니다. 쫄면도 너무 빨리 넣으면 면이 불어버리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어줘야 합니다. 김밥 천국 떡볶이는 이렇게 라면이나 쫄면을 함께 넣어줘야 제맛이에요.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접시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스 치즈 한 장 올려서 마무리합니다. 떡볶이에 참기름이 들어가는 건 참 생소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런 떡볶이에는 이렇게 쫄면이나 라면 사리를 위해 아주 소량의 참기름을 사용해 고소한 향을 더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 자체만 먹는 것보다 이런 면 종류의 사리를 넣어 먹는 게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요즘 출시되는 고춧가루 베이스 떡볶이들은 이런 면 종류를 넣어 먹는 것보다 튀김이나 핫도그를 함께 먹는 게 훨씬 잘 어울리죠. 요즘은 떡볶이 브랜드마다 과도하게 매운맛 전쟁을 하다보니 자극적인 맛을 중화시켜줄 기름진 것들을 함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운맛을 중화시키라고 대놓고 쿠키스를 함께 판매하고 있죠. 확실히 이 대파와 양배추가 들어가서 식감도 굉장히 좋고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대파의 향이 너무 좋은데요. 대파를 조금 더 많이 넣고 조리를 하셔도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싱싱한 대파라면 이렇게 잘랐을 때 안에서 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진이 요리의 맛을 정말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통 떡볶이에 들어가는 양파를 안 넣는데요. 그 이유는 이 양배추 때문입니다. 양배추도 충분히 단맛을 내주기 때문에 굳이 양파를 넣지 않으셔도 이렇게 맛있게 떡볶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쫄면을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나중에 집어넣는데요. 떡볶이에 들어간 쫄면은 퍼진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떡과 함께 넣어서 같이 끓여 드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젓가락으로 집어 먹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이 레시피로 국물 떡볶이를 만들어 드셔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대신 요리했으면 하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친구와 SNS에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쿡킴이었습니다.